네, 동부지구인 뉴욕 닉스 인기팀이죠. 인기팀인데 성적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일단 그 뉴욕 닉스가 보스턴 셀틱스를 꺾기 위해서 지금 현재 팀이 리빌딩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 시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칼 앤소니 타운스, 제일런 브런슨 그리고 미칼 브리지스 이 선수들이 어, 셀틱스를 무찌르기 위해 규합이 되었고, 결국 셀틱스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제이슨 테이텀도 아픈 부상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리즈를 압도를 하면서 닉스가 이제 셀틱스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닉스는 일단 챔피언 셀틱스를 이기기 위해 구성이 된 팀이고, 현재 일단 임무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임무는 완성이 되었고, 이제 최종 임무를 완성을 하려면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꺾으면 동부지구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2000년 이후로 지구 결승에 처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NBA 팀이 30팀이기 때문에 30년마다 한 번 정도 우승을 해야 된다. 산수적으로 그렇게는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구 결승도 이제 25년 만에 올랐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제 높은 성적과는 거리가 멀었던지를 알 수가 있고요. 25년 만에 지금 지구 결승 진출입니다. 뭐 뉴욕은 아마 축제일 거고요. 그래서 시즌 초반만 해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 닉스의 우승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뭐 이 팀이 좋아지고 있던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인 보스턴을 이제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벤치마크하면서 선수 구성을 다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닉스가 보여주었고, 일단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해서 보스턴 셀틱스는 일단 무찌른 상태입니다. 미칼 브리지스와 오지 아누노비가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만큼 공격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디펜스 쪽에서는 확실히 이 두 선수가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미칼 브리지스랑 오지 아누노비가요. 예, 그리고 카렌소니 타운스하고 미첼 로빈슨 같은 경우는 호포드와 포르징기스보다는 훨씬 더 잘 플레이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골밑은 확실하게 칼렌소니 타운스 그리고 미첼 로빈슨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첼 로빈슨 같은 경우는 신 스틸러가 되는, 그러니까 경기의 게임 체인저자 신 스틸러가 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의 공격이 주루 할로데이 수비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이 제일런 브런슨 선수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득점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폭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조시 하트의 그리덴 리바운딩이, 조시 하트가 그냥 뭐 뼈를 갈아서 해버리는 그런 어떤 뭐 그 경기 모습, 그런 걸로 이제 또 모두 어떤 그 경기력이 갑자기 이제 의지 충만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 조시 하트가 식스맨 오브 더 이어를 받은, 이제 올해의 식스맨상을 받은 페이튼 프리차드의 슛 이런 것들보다 그걸 압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닉스를 이제 블락버스터 트레이드니까 이제 미칼 브리지스와 카렌소니 타운스를 데려오는데 이제 출혈이 컸죠.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을 데려와도 뭐 맨날 닉스가 하던 대로 하겠지 이렇게 이제 조금 비웃었는데, 결국은 지금 좋은 결과를 현재까지는 얻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스는 어쨌든 선수단의 깊이를 포기를 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1라운드 픽, 그 미칼 브리지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1라운드 픽을 포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굉장히 과감하고 무모한 어떤 위험스러운 시도가 결국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계속 이제 2년 연속 탈락을 한 이후에 드디어 닉스가 이제 쉽게 보면 3라운드죠. 2라운드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동부지구 결승에 일단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부지구 우승을 위해서는 4번만 더 승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승 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21-22 시즌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제일런 브런슨, 지금의 뉴욕의 왕,
뉴욕의 왕인 제일런 브런슨을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댈러스가 제일런 브런슨을 아무 어떤 선수 보상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트레이드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닉스에 뺏기게 돼요. 근데 그때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5,500만 불 연장 계약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제일런 브런슨에게.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닉스가 1억 400만 불을 오프 시즌에 이제 제일런 브런슨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이때 이 금액이 닉스 바보짓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뭐 이건 너무도 저렴하고 좋았던 계약이었죠. 그리고 트레이드도 없었고 픽도 없었고 그냥 가버렸어요. 댈러스에서 닉스로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제일런 브런슨은 진짜 뉴욕의 지금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한 카멜로 앤소니도 해내지 못했던 어떤 업적을 단지 한 뭐 몇 년 만에 바로 지금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22, 23, 23, 24, 24, 25니까 아마 지금 3년 정도의 결과가 2라운드 탈락, 2라운드 탈락, 지금 3라운드 진행 중 이런 형태로 지금 제일런 브런슨이 그 닉스를 플레이오프 단골팀 및 강팀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런 브런슨은 뭐냐면은 그 자신의 계약에서 1억 1,300만 불을 디스카운트를 했어요. 그래서 닉스가 브리지스와 칼 앤소니 타운스를 더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컨드 에이프런이라고 이 그 사치세 그 범위가 있는데 그거 세컨드 에이프런을 넘어가면 이제 팀 운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런 브런슨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그 연봉 인상분 그런 연차가 뭐 몇 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제일런 브런슨이 사실 자기가 더 맥스로 받을 수 있으면은 1억 1,300만 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봉을 포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봉 페이컷을 좀 해준 거죠. 그래서 페이컷을 해주니까 브리치스하고 칼 앤소니 타운스를 품는데 뉴욕 닉스가 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서 이제 뭐 페이오프를 한 다음에 뉴욕 팀이 아주 성적이 뭐 좋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한 것 자체가 뭐 그냥 국민적인 영웅이다. 뭐 뉴욕 닉스에게는 제일런 브런슨이 뭐 영웅 일수밖에 없습니다. 뭐 뉴욕의 차은우라고 얘기를 하던데 또 자꾸 보니까 또 미남으로 보여요. 농구를 역시 잘해야 미남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일런 브런슨이 릭 브런슨의 아들인데요. 릭 브런슨은 뉴욕에서 이제 그 9번 유니폼을 달고 뛴 적이 있고 이 선수가 25년 전에 동부지구 그 결승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릭 브런슨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닉스가 동부지구 결승에 올랐던 마지막은 2000년이었고 제일런 브런슨의 아빠인 릭 브런슨이 그때 릭 브런슨이 현재는 어시스턴트 코치예요. 뉴욕 닉스의 그 릭 브런슨이 그 당시에 그 팀을 위해서 뛰었다. 2000년 뉴욕 닉스 팀을 위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인터뷰였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제일런 브런슨이 뉴욕에 갔을 때 그 어떤 금액 지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또 릭 브런슨이 아빠여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아빠 그 태클을 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릭 브런슨이 선수로서 그 당시에 뭐 굉장한 뭐 어떤 임팩트를 준 건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제 농구를 꽤나 좀 괜찮게 뭐 머리 영리하게 하는 그런 타입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출어람 아빠가 청출어람은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어쨌든 아빠니까 아들이 훨씬 더 아빠보다는 좋은 어떤 그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훨씬 더 대스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론슨의 어떤 유산 뭐 이런 얘기죠. 2000년도에 릭 브론슨이 2000년도에 동부지구 결승에 이른 적이 있고 제일런 브론슨의 아빠인 그 릭 브론슨이 그렇게 했었죠. 이 릭 브론슨이 지금 현재 어시스턴트 코치입니다. 뉴욕 닉스의 어시스턴트 코치고 뭐 이 릭 브론슨도 뭐 선수 생활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농구 인생으로서는 그 어쨌든 뛰었던 팀에서 계속 코치도 하고 있고 아들 역시 그 팀에 뛰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동부지구 결승에 뉴욕 팀이 가본 적이 없다. 그 언제 이후로 뭐 가본 적이 없었냐면 자기 아빠인 릭 브론슨이 동부지구 결승에 진출했던 그 2000년대 이후로는 뉴욕 닉스가 지금 동부지구 결승에 진출한 적이 없다. 그래서 뭐 아마 릭 브론슨은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랬는데 이게 그냥 아주 블랙 조크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뭐 이 기록이 깨진 거니까. 근데 뭐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릭 브론슨 같은 경우는 뭐 1.9득점 7.8분을 뛰었습니다. 1999년 2000 시즌 그때 릭 브론슨이 1.9득점 7.8분 소화였으니까 진짜 뭐 그 벤치에서도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정말 그 식스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이제 또 지구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팀들인데요. 지금 뉴욕 닉스는 벗어났어요. 예.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가 46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고 1979년에 한번 그런 이 동부 지구 결승에 이른 적이 있고요. 호네츠, 샬럿 호네츠 같은 경우는 37년간 지금 지구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구 결승 자체에 이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닉스는 이제 끝냈고요. 25년 만에. 그리고 세븐티식서스가 지금 24년째 지금 지구 결승에 진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뉴욕 닉스가 동부지구에서는 사실 인디애나 페이서스보다는 저는 이제 뉴욕 닉스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뉴욕 닉스는 뭐 명문인데 계속해서 어떤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어떤 그 프론트 쪽에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선수들을 데려와도 반짝 했다가 또 리툴링 이런 뭐 좀 안 좋은 역사를 되풀이하다 보니까 명문임에도 어떤 그 결과가 너무 나빴고 보스턴에 비해 가지고 보스턴 셀틱스에 비해서 보스턴하고 뉴욕이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 닉스가 보스턴 셀틱스에 비해서 너무도 이제 많이 밀리는 모습, 약간 약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올 시즌은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팀이 올 시즌 이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로스터 선수 구성으로 몇 년간은 또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톰 티보도 감독도 뭐 한 몇 년은 지금 성과만으로도 보장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꾸준한 활약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거다. 한 몇 년간은 계속해서 꾸준한 활약을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 뉴욕 닉스는 결국은 다른 선수들도 모두 잘했지만 이 제일런 브런슨 선수를 주축으로 하면서 지금 이 팀이 완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동부지구 결승에서 파이팅하는 뉴욕 닉스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